네, 설 연휴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앞뒤로 낀 평일 중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논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가 있다고 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화수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비 심리가 최악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인 이 소비 심리, 내수 침체가 좀 길어지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보자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6일간의 휴일이 만들어지고요. 네. 직장인은 금요일, 31일도 휴가 연차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 어쨌든 임시공휴일 지정은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27일이냐 예. 30일이냐 얘기는 있지만 아마 전자 27일로 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시 공휴일 지정하면은 이 내수 활성화잖아요. 결국은 직결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전 국민이 쉴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쉰다라고 보고 1인당 하루에 한 8만 3천 원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임시공휴일 하루에 따른 소비 지출액은 2조 1천억 원가량 늘고요.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해봤더니 실제로 유통업체들, 네. 백화점부터 면세점, 대형마트 매출이 이제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량도 8% 이상 늘었고 고속버스와 철도, 국내산 항공기 탑승객 수도 두 자릿수 내외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좀 내수 진작 효과는 과거에는 좀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이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잇따르게 마련인데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휴무에 따른 조합 일수가 줄어들면서 여기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해야 되는데 이걸 쉬게 되면 조합 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휴일을 근무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문제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서 근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일에서 9일까지 쓸 수 있다? 그냥 국내에서 돈을 쓸 것인가? 차라리 이 기회에 해외여행 떠나겠다라는 이제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설 앞두고 물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걱정인 분들도 많거든요. 물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배추, 무 가격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장철 지났는데도 지금 무 가격,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트에 가서 배추 어지간한 그 상품 하나를 집어들게 되면 가격이 한 포기에 5천 원 넘었습니다. 아이고. 지난해 한 3,100원대에서 59%가량 올랐고요. 무 한 개의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괜찮은 무 한 개를 고르게 되면 3,200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1년 전보다 77%가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 상승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지난해 여름철 폭염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농산물의 생육 자체가 좀 불안했고요. 겨울철 무 주산지는 제주입니다. 근데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무 생산량이 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울러 지금 이 김장 대란이 지난해부터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 때문에 지난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개출한 것도 최근 이제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설 성수품, 또 제수용품이죠. 배, 사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배, 사과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차례상에 오르는 이제 배값이 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이 신고배 10개 소매 가격이 42,000원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25%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배값이 오른 건 지난해 배 생산량이 3%가량 줄었고요. 여기다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온이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생산량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해 대라인이었던 사과는 다소 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평균 10개 소매 가격은 한 2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10%가량 가격이 내렸지만 평년에 비하면 3% 정도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차례상, 특히나 과일값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정부죠. 정부의 수급 정책, 수급 방안인데 설 민생 대책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책들 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설 성수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요. 주요 성수품의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지금 이제 배추와 무 경우에는 하루에 200톤 이상 한학시장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9일까지는 정부의 비축분 가용 물량을 마트와 전통시장을 통해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하고 이제 배추의 이제 수입 할당 관세 기간 적용 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인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요 소스, 양념류, 음료, 각종 식음료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외식 물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스, 양념류, 음료, 외식 물가까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을 보게 되면 물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다 유통 비용이 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농산물 작황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이제 긴급 수입 확대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 또 가격 담합이나 이제 사재기와 같은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상이변입니다. 이게 지금 가뭄이나 병충해 강한 품종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기후 대비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병행돼야만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해만큼 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다 밝은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물가 이야기만 하면 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조원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